저의 여고 시절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앞에 펼쳐진 장면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자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붓고 멍들고 망가진 얼굴이 허망한 표정으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엄마의 몸인데 얼굴은 도저히 우리 엄마라고 할 수가 없는 형체였죠. 거실 한쪽에는 엄마가 흘린 붉은 웅덩이가 되어 고여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난장판이 된 집안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날의 장면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얼굴에 붓기를 다 빼고 그 위에 열심히 진하게 화장을 한 후 정말 감쪽 같게도 이전처럼 그저 예쁜 모습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혹한 일들을 집 밖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인꼬 부부라는 소리까지 듣고 살았으니 말 다 했죠. 쇼윈도도 그런 쇼윈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엄마와 저 그리고 제 남동생은 벌벌 떨어야만 했고 아버지가 언제 무슨 일로 갑자기 화를 낼지 몰라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망가지고 머리가 뽑히고 여기저기 뼈가 부러지고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봐야만 했고 그때마다 저는 무력한 나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죠. 반항하다 맞는 일도 많았고 아버지를 설득도 하고 칭찬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힘센 군인인 아버지가 약한 엄마를 매번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도록 깊은 우울감과 화병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 한쪽에는 늘 A4 용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A4 용지 크기 안에다 칼을 꽂으며 스트레스를 풀었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늘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제 인생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 손으로 보복하고 싶었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때마다 내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상을 하게 되더군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덕분에 큰 사고 없이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암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증오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클수록 신기하게도 음악과 미술 등 예술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달고 살았고 책상에 앉으면 늘 언제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다 들켜서 혼난 적도 참 많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음악과 미술이 나름 저를 살려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라도 내 속의 감정들을 어떻게든 풀어냈으니까. 하지만 예술 활동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예술을 전공하지는 못했고 저는 인문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제가 2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도 엄마를 끊임없이 괴롭히셨고 직장을 다니며 나름 돈을 벌던 저는 부모님을 이혼시키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저러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길까봐 늘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해 뭘 알겠어요? 결국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변호사에게 돈만 많이 뜯기고 부모님의 이혼은 상처와 증오만 더 키운 결과를 낳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30대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재혼한 부인과 재혼 후 바람핀 여성분 이렇게 두 분이서 병원에서 함께 간병을 하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그에 반해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죠. 제 채널을 오랜 기간 봐오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연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사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제가 먼저 제 이야기부터 오픈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사연은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속에 늘 화가 가득 차 있던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들은 한 심리학 수업을 통해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지역의 고아원 이야기였어요. 나라에서 고아원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며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유 없이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당시 위생 개념을 너무 중시해서 아이들을 격리시켜 키웠고 직접 안아주며 돌봐줄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신체 접촉을 통한 정서 발달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을 들은 이후로 저는 전공 과목 이외의 모든 교양 수업을 되도록이면 심리학 쪽으로 듣게 되었고 또 심리학 관련 서적을 찾아 읽는 것이 취미가 되었죠. 저 자신의 삶이 실험 대상이 되었고 책을 읽을 때마다 저와 제 주변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면서 과연 이 이론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스스로 가차없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점점 에코이스트가 되어 가더군요. 그때그때 상황에 가장 맞는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일까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엮이게 되었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공부까지 하게 되었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몇 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를 몇 번 반복했었죠.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건 별로 두렵지 않지만 과연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나에 대해 편견만 더 커지고 내 채널의 정보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시 삭제했다 그렇게 여러 번을 했었죠. 워낙 가정 환경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식의 정보가 많이 퍼져 있고 저 또한 수년간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산 적이 있거든요. 힘든 가정 출신의 사람들은 모두 뭔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되도록이면 내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힘든 가정 출신의 사람들도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정보를 통해 배우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무슨 오해를 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런 저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러햄 링컨 또한 대단한 폭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의 여러 롤모델 중 한 사람인 이 링컨의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아내가 병들어 죽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두 어린 아이들을 집에 버려둔 채 새 아내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황량한 곳에서 7개월간 들짐승처럼 살아야 했죠.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의 책들을 다 찢어버리고 일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그를 채찍질하며 공부를 그만두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만두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보았지만 그 녀석의 머릿속에 틀어박힌 어리석은 생각을 빼낼 수가 없군! 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링컨은 자신의 운명이 아버지의 운명과 뒤얽혀 있는 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넓은 세계로 나가려고 무진 노력했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은 좋은 남편과 자상하고 재미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크게 노력하며 정작 그 자신은 아버지와 맺지 못한 좋은 관계를 자식들과 맺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링컨은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내 아이들은 자유롭다. 아버지의 폭압에 억눌리지 않아 행복한 아이들이다. 자식을 부모와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는 좀 덜 힘든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책을 통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생각보다 안정되고 평안한 가정에서 산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충분히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고요. 또 그런 행복한 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저도 여러분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 공부를 통해 내가 겪은 일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철학가, 심리학자,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저는 이 세상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마치 작은 숟가락으로 거대한 빙산을 깎아내는 일처럼 나라는 사람은 너무 작고 또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쩌면 티끌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합니까? 거대한 빙산이 어쩌면 기적적으로 평지가 될 수 있을지. 세상엔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미래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도 저의 보잘것없는 숟가락을 부여잡고 제 눈앞의 빙산을 조금씩 깎아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해지신 후에는 각자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이 빙산을 깎아내는 일에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